안녕하세요, 당당입니다. 오늘은 조지아 현지에 살고 계신 박철호 선생님 모시고 조지아 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단식을 1년에 한두 차례 일주일 정도의 단식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. 꿀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실질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.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게 꿀인데요. 그만큼 꿀의 효능은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도 됐지만 민간요법으로 또는 우리 가정에서도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할 때 또는 약용으로도 쓰이는 게 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꿀이 얼마나 좋은지,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로 좋다는 조지아 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럼 조지아 트빌리시에 계신 박철호 선생님 연결해 보겠습니다. 저는 코카서스 지역의 조지아라는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박철호라고 합니다. 저는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13년간 조지아의 수도인 티빌리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. 제 친구 중에 일찍 사별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친구는 재혼이었지만 이제 초혼인 이 신부하고 같이 결혼식을 좀 한번 해주면 안 되냐.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결혼식 진행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. 그래서 네가 나한테 너무나 큰 선물을 줬다. 나도 너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 좋겠냐. 그래서 내가 여기서 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말로 좋다 그러는 것보다 이 서울대에서 한번 그 성분 분석을 해달라. 그래서 그럼 자기가 해주겠다고.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꿀을 가져가서 3번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. 근데 할 때마다 동일한 성분에 정말 그 인체에 좋은 칼슘, 칼륨, 금, 수는 몸에 안 좋지만 은은 좋다 그럽니다. 천연에 있는 은은. 은 성분도 시작해서 마그네슘, 몸에 좋은 성분들이 다 10대 우리가 뼈와 근육과 피와 관련된 모든 성분들이 최고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. 그 성분 분석표를 받았고요.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탄소 동위원소를 중요시 여기거든요. 왜냐하면 진짜 꿀과 가짜 꿀을 나눌 때 탄소 동위원소로 찾게 되는데 탄소 동위원소도 또 검사를 했습니다. 근데 탄소 동위원소 검사 결과 이 호주,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보다 함량이 더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진짜 전 세계 최고의 꿀이다.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. 꿀은 뭐 꽃이 좋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꿀은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. 어떤 환경에 있느냐. 예를 들어서 아무리 꽃이 많이 핀다 그래도 공해가 많은 지역에 있는 꿀은 실질적으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. 왜? 그 공해의 성분들이 그 꽃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면 벌이 가서 그 꽃에서 꿀을 채취를 할 때 그 공해의 성분까지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일단 무공해 청정 지역이어야만이 꿀이 좋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또 벌이 꽃에서만 꿀을 따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벌은 코카콜라 같은 데서도 꿀을 따오고 죽은 시체에서도 그 단 성분을 빨아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서 다 꿀을 만듭니다. 꼭 꽃에서만 아니라. 물론 이제 주가 꽃이 되지요.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. 지금 최고의 비싼 꿀이라고는 뉴질랜드의 마누카라는 꿀. 그 마누카라는 꿀이 이제 마누카라는 꽃에서 나오는데 거기 역시도 아주 무공해 청정 지역입니다. 근데 그 꿀 역시 성분 분석표를 보시게 되면 일부의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. 왜? 주변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매연이 날리기 때문에. 물론 이제 공장의 매연만, 조지아는 이제 아예 공장이 없는데 또 차량에 대한 매연도 있습니다. 근데 조지아 같은 경우는 차가 못 들어오고 가는 지역 오지들이 워낙 많습니다. 이 코카서스는 길이가 1200km인데 해발 4000m만 25개, 그리고 5000m 이상이 7개나 있는 봉우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꿀을 사오는 곳,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양봉을 하진 않습니다. 근데 해발 2500m 이상 되는 지역의 그 양봉업자들, 그러니까 이 현지인 저희 친구들이 되겠는데요. 그 친구들에게 제가 꿀을 사옵니다. 그래서 이 꿀이 일단 환경,
그러니까 이제 전혀 공해가 없는 지역. 그다음에 조지아는 꽃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왜 그러냐? 조지아는 태풍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장마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꿀을 채밀할 경우에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, 이 코카서스 산악 지역에 있는 벌은 일반 벌에 비해서 이게 이 빨대라 그러죠. 이 꿀을 빨아들이는 그 뿌리가 좀 더 깁니다. 그래서 조지아 여왕벌이라든지 조지아 벌들은 유럽에서 수입해 갑니다. 벌만 따로. 그래서 조지아의 벌들이 강하고 산악 지역의 벌들이라 산악 지역의 용사처럼 아주 강하고 큰 데다가 꽃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코카서스의 최고의 장점은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. 여기에 조지아에 있는 공장들이라 그러면 물 공장, 와인 공장, 그다음에 맥주 공장 이런 거 외에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축사가 없습니다. 축사. 사실은 시골에 물을 많이 오염시키는 게 돈사와 축사, 그다음에 이제 뭐 개사거든요. 근데 여기는 모든 소와 돼지 다 방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해서 오염될 수 있는 유지들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조지아는 이제 4월서부터 야생화가 피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11월까지 야생화가 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꽃들로 인해서 많은 이 꿀들을 모을 수 있고, 그래서 조지아는 한국과 같이 아카시아서부터 시작해서 틸리아라고도 얘기하고 린덴이라고 얘기하는데, 이 린덴이라는 꽃은 나무과에 속하는데요. 클라랑스라는 화장품이 이 꽃에서 가지고 와서 화장품을 만듭니다. 그래서 틸리아 꿀은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그 틸리아, 그리고 또 그거는 차로도 끓여 먹는데 기관지라든지 기침할 때도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밤꿀 있고요. 그리고 알파인이라는 또 꿀이 있습니다. 알파인은 정말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해발 2,800m 이상 되는 지역에, 여기 이제 뭐 푸샵이라고도 하고 샤틀리라고 하고 메스티아라는 그 고산지대 지역이 있는데, 그 고산지대에서 채취한 뭐 한국에서는 이런 꿀을 이제 잡꿀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, 여기는 이제 완전 고산지대의 야생화 꿀입니다. 그러니까 고산지대는 다양한 약초들도 있거든요. 코카서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러면 한국에 있는 수종들, 나무서부터 꽃, 야생화 종류가 다 있고, 해발 제로서부터 해발 4,000m까지에 있는 다양한 꽃 종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채취를 해와서 일단 성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왜 한국에서는 그럼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냐? 사실은 이 코카서스, 이 조지아라는 나라가 국가 브랜드가 없습니다. 사람들이 조지아라는 나라도 잘 모르고 코카서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. 그래서 이제 2017년서부터 여행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여행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사갑니다. 그래서 저희 꿀은 마누카 꿀은 뭐 비싼 거는 진짜 뭐 한 300g 정도밖에 안 되는 게 100불도 넘거든요. 판매되는 게. 근데 그 마누카 꿀은 뭐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사실은 또 가짜가 많다고 그럽니다. 마누카 꿀이라 그러는. 그리고 그 산도 표시를 해서 UNM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데, 이건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, 조지아에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조지아의 꿀에 또 좋은 게 하나가 뭐냐? 이 꿀이 좋으려면 양봉의 역사가 길어야 되거든요. 한국은 양봉의 역사가 뭐 200년이 잘 안 되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양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00몇십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조지아의 그 양봉은 5,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랜 양봉의 역사 속에서 그 꿀을 재배해 왔고,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필터링을 잘 하지 못합니다. 이제 꿀을 채미를 하면 꿀의 꽃에서 싹 이제 꿀을 빨아내야 되는데, 이때 조지아는 그 기술이 좀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아직도 이 공장 방식, 그러니까 필터링을 깨끗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작업 방식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프로폴리스라든지 화분이라든지 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꿀은 발효식품입니다. 그래서 벌집에서 꿀을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꿀은 보통 벌집에서 1년 이상 발효를 시킨 꿀들입니다.
그럼 왜 이 발효시킨 꿀이 좋으냐? 꿀을 사실은 꿀 양봉하시는 분들은 발효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. 왜? 수분 함량이 높아야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더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따르게 되면 물처럼 주르르 흐르지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꿀은 수분 함량이 21%, 뭐 23% 정도 되는데 저희 꿀의 경우는 19% 미만 정도 됩니다. 19%, 20% 하는데 대부분이 19%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꿀이 하드하죠. 그러니까 딱딱합니다. 그래서 잘 흐르지를 않아요. 그러면 그만큼 물을 많이 날렸다는 거거든요. 이 이제 벌이 처음에 이제 꽃에서 따오면 벌집에다 다 넣어놓게 되면 이 벌들이 모여서 날개짓을 합니다. 쫙 날개짓을 해서 이 수분을 다 날리게 되거든요. 왜 이 수분을 날리냐면 수분 함량이 많아지면 꿀이 썩습니다. 뭐 이 모든 고인물들은 썩듯이 그렇기 때문에 안 썩게 하기 위해서 이 아주 밀도 있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또 많은 양을 오리지널 꿀만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벌이 날개짓을 해서 탁 날리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숙성된 벌집에서 1년 이상 숙성된 꿀을 벌집을 가져와서 이제 그냥 수작업으로 채미를 해서 저희가 담게 되니까 일부에는 찌꺼기 같은 것도 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이물질인가?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화분이라든지 프로폴리스라든지 이런 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. 제가 그 피부병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거의 꿀을 잘 안 먹었어요. 그거는 뭐 이제 어르신들만 드시고 이러는 줄 알고 안 먹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꿀을 먹습니다. 그래서 제일 사실은 꿀을 먹는 좋은 방법은 작은 티스푼으로 떠서 아침에 공복에 딱 드시면 좋거든요. 그러면 왜 좋냐면 위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처음 한 스푼 딱 떠서 드셨을 때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립니다. 이 속이 쓰린 분은 위염이라든지 위산과다라든지 염증이 있는 분들이에요. 대부분이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.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이제 먹었거든요. 그 뒤로 제가 요 뒤에 이제 안경을 끼게 되면 여기 좀 이렇게 헐어서 그리고 제가 또 이 가짜 알레르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금이 아니면 이 피부 질환이 생겨서 이 곱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꿀을 계속 복용을 하면서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. 이런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희 집사람이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꿀에다가 저희는 이제 송화가루를 타서 먹는데 송화가루나 또 밤꿀을 오래 먹게 되면 이분들 이게 치료됩니다. 그래서 조지아 꿀은 프로폴리스를 별도로 드시지 않아도 항생 항균 기능이 있습니다. 제가 하고 있는 꿀은 여기 현지에도 일부는 설탕 꿀이 있습니다. 뭐 어디라든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 양봉하시는 분들은 설탕 꿀을 안 만들지만 유통하는 분들이 만들거든요. 그래서 저희 꿀 자체는 100% 진짜 아주 100% 순수 천연꿀만 합니다.